자, 북한이 오늘 아침에 9시 30분 풍계리 일대 항상 핵실험 하는 데죠. 이 진도 5.0에 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한 부분은 5차 핵실험인데요. 2006년 10월 달에 처음 했고, 그 다음에 2009년 5월 김정일 때입니다. 이 두 번은 3년 만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들어와서 2013년 2월에 4년 만에 다시 한번 실험을 했고요. 또 2016년 1월에 3년 만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이게 4차죠. 사드 배치가 이 4차 핵실험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8개월 만에 불과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으로 보면 북한이 구구절을 맞이해서 핵 경제 병진 정책에서 북한 내부의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김정일이 지난 3월에 핵과 미사일을 빨리 고도화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발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당국이나 군당국, 정부에서요, 북한 내부에 어떻게 한 거다, 국제회의가 열리니까 어떻게 한 거다, 누구 보라고 어떻게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북한은 지난 1월 달에 1차를 하고 난 다음에 1차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 소형 핵탄두를, 소형 경량화된 핵탄두를, 그리고 파괴력은 높아진 핵탄두를 북한이 지금 개발 중인 무수단 미사일, 노동 미사일 등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북한이 위협하는 위협들이 현실화될 수 있지. 아직 너가 작게 못 만들어서 미사일 끝에 못 올려. 끝에 올려가지고 그 무거운 탄두를 가지고 미사일이 3000km를 날아가고 1000km 이상을 날아가서 지금 괌이나 오키나와나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때릴 수 없어.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되는 거하고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의 개념입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빨리 서둘면서 하느냐? 이유가 있지요. 북한은 미국의 11월 달 대선이 어떻게 될지에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돼 버리면 북한에 대해서 아마 세게 나갈 거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여태까지의 고립주의적인 행태와는 다르게 미군의 군비 정강을 하고 힘으로써 본때를 보이겠다고 국방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 오바마는 임기가 다 돼가고 새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전 세계 제재 주도를 미국이 해가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유엔 등을 통해서 해가면 따라하는 정도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미국이 저렇게 정신이 없을 때 빨리빨리 해치워서 11월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뽑혀서 취임하기 전에 우리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갖다 꼽으면 이제 완성됐다. 자, 어떡할래? 대화를 할래? 돈 내놓을래? 우리말 들을래? 북미 직접 대화해서 평화협정 체결할래? 그리고 우리한테 돈이고 뭐고 다 주변 국가들이 삥을 뜯겨야 된다.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제재? 유엔 제재? 중국 제재? 미국 제재?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눈도 끔찍 안 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웃기는 소리를 해왔습니까? 북한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난리가 나고. 언제 북한 경제가 붕괴 안 됐습니까? 고난의 대행군 90년대 중반에 할 때부터 북한 경제는 이미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제가 붕괴된 나라가 어떻게 20년을 굴러옵니까? 고난의 대행군이라 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데가 90년대 중반 아닙니까? 근데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붕괴된다는 북한 경제는 왜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까? 그거는요, 이 무너져서 콩나물 하나로도 그냥 끌고 가는, 한마디로
자기들끼리의 독자적인 견디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다른 나라나 한국은 북한 같은 경제 상태가 되면 무너져서 정권이 뒤집어지겠지만 북한은 이미 줄일 대로 줄여서 쫄아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콩나물 대가리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북한 경제가 붕괴되었다, 뭐 달러화가 시작됐다,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곧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통일대박 운운하는 일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한 거는요, G20가 끝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끝나서 자, 우리가 살아있다 보여주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할 때마다 보면 기술이 진보해요. 그럼 이번에 8개월 만에 한 핵실험은 1월달과 9월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즉 북한의 이 핵의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핵의 폭발 능력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국방부가 이야기한 부분에 따르면요, 지금까지는 모릅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해 봐야 한다는 말이 맞고요. 진도는 5.0이고 위력은 10킬로톤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올 1월 6일 날 했을 때 6킬로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8개월 만에 10킬로톤이 되었다는 것은 북한이 단순한 뭐 원자 폭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 폭발 파괴 능력을 증폭시키는 수단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등에서는 지난 1월 달에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었다고 김정은이 이야기했을 때 수소탄은 아니지만 수소폭탄은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정폭 핵 분열탄을 터뜨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일본 정부는 핵실험 당시 지진 규모, 지진 파의 형상, 대기 중 방사성 물질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소폭탄보다는 원폭과 수폭 사이에 위치한 정폭 핵 분열탄 기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폭 핵 분열탄은 수소폭탄처럼 핵 융합 반응을 통해 핵 분열의 효율을 높이기는 하지만 다단계 폭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핵무기로 위력은 40에서 150킬로톤 정도인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의 이 강도가 이전과는 달리 매우 컸다면 북한은 이번에 정폭 핵분열탄 부분을 상당히 완성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북한이 노동미사일 3발을 동시 연속으로 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이 노동미사일 끝에 이렇게 달아서 올린 탄두가 북한이 그걸 그냥 뭐 아무거나 빈 껍질 탄두로 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라 보십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면 북한이 그 쏜 노동미사일은 1500km는 갈 건데 힘 조절을 해서 한 1000km 정도에 떨어뜨려서 일본 앞바다에 이렇게 추락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단 탄두의 무게가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핵폭탄의 무게와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가짜 뭐 나비든 쇠로 된 탄두를 드러내고 이번에 이 정폭핵 분열탄 같은 부분을 갖다 꽂게 되면 무게와 크기만 같다면 똑같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요. 자, 그걸 일본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 쏘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북한이 중국을 의식을 하고 중국이 진짜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를 강하게 한다면 북한이 이런 짓을 절대 안 하죠. 근데 북한은 이미 읽었습니다. 중국도 우리의 핵이나 미사일을 이렇게 파괴하고 다시 육자회담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 보고 이렇게 목을 쪼우지도 않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재를 하는 척 하지만 뒤로는 줄 거 다 준다. 열심히 핵 개발, 미사일 개발 하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전력이 중국의 전력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쟤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데 쟤가 우리한테 등을 돌리지는 못할 거다. 그렇다면 쟤가 좀 설치고 칼을 휘두르고 삥을 뜯고 길거리에 행인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고 가끔씩 가서 뭐 때려 부수고 술집에 그러는 거 쟤가 내 똘만이라고 세상이 알고 있으면 나한테 나쁠 거 없지 않냐. 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나한테 와서 저거 좀 해결해 주라고 하게 되면 쟤가 저럴수록 내 힘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유사시에 싸움이 붙을 때 쟤 싸움 잘하는데 우리 편에 세아가 행동대장 시키면 나중에 싸움 붙을 일이 생기면 쟤를 앞장 세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미 중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도 중국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자, 엊그제요. 최선이라고 이 북한의 이 뭡니까?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요. 자, 북한하고 중국은 이 얘가 갔다 온 뒤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측도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결국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사드, 핵, 미사일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뭐였지, 한국의 입장이 뭐였지를 탐지하고 자기들이 곧 핵실험을 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하러 갔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보고 할 거라고 이야기를 다 해줬을 겁니다. 왜? 그 붕괴가 중국에서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인데 말 안 하고 자꾸 함부로 지하에서 핵실험을 뻥뻥 하면요 중국이 짜증도 좀 나죠. 균열도 생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가 돌아가고 나면 또 중국 측의 실무급의 답방이 이어질 거다. 결국 지금 이 사드 문제로 한중이 균열이 생기는 동안 북중 관계는 외교 채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 부분은 이번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어떤 대안서로 미리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요 8일 성명을 내고요. 어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다시 이렇게 파고들어서 시비 걸지 마라. 자, 우리는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의 내성으로 장엄한 세력을 열어제낀 역사적인 올해의 계단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인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미군 진주가 한반도에 9월 8일 날 아마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 북한은 소련군이 왔으니까 남쪽에. 그래서 9월 8일은 미국이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지 71년 되는 날이다 라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성명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자, 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어떤 정해놓은 코스대로 차근차근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5차 핵실험이 미국과 한국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거의 완성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빨리 서둘 이유가 없었을 거다. 지난번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소형화 경량화된 정폭 핵 분열탄을 완성을 했을 것이고 그 폭발력 또한 자신들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또 유엔 제재, 안보리 성명, 각국별로 제재, 중국 보고 좀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겁니까? 아마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이제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이게 해결이 되려면 이 위협이 한국에 대한 위협만으로 느껴진다면 해결이 절대 안 돼요. 미국도 일본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똑같은 강도로 작용하게 되어버려야 해결이 되는 방법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미국도 지금 남일이 아니에요. 북한이 3,000km를 날려보낸다면 괌, 아시아 태평양에 미국의 전초 기지지 않습니까? 해군 공군에. 자, 괌에다가 한 방 맞아버린다면
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나 사세부 기지나 후텐마 기지 등에 한 방 맞아버린다면 미군 수만 명이 죽을 거 아닙니까? 자, 일본은 동경에 만약에 핵폭탄이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일이 아니죠. 북한이 한국만 겨냥한다 하면 노동이나 무수단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결국 북한은 자신의 계획대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 핵과 미사일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고, 이제 중국도 뒤에서 열심히 도와준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까지 성명과 제재에 매달리고 북한 붕괴론에 매달릴 건가 묻고 싶습니다.